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규 문학TV 제22화는 두 아들을 죽이고 황제가 된 악녀, 축천무후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여후로부터 시작해서 가후, 가난풍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축천무, 이 다음 시간에 서태후까지 마치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악녀가 누구인가 마치 경연대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측천무는 그 라이벌 연적들을 갖다가 사지를 자르고 술독에 넣어서 죽게 만든 아주 잔인한 여자인데 자기가 낳은 아들 둘까지 죽이면서 황제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측천무에 대한 계율을 살펴보고 무조가 측천무죠. 고종 황제와 어떤 인연을 맺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 딸까지 이렇게 교살했다, 목 졸라 죽였다는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어요. 큰아들 이홍, 둘째 아들 이홍이 이렇게 죽게 되고 셋째, 넷째도 별로 그렇게 좋은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측천무는 강압 정치를 했던 것으로 그럼에도 측천무가 고종, 자기 남편인 고종과 함께 이렇게 그 큰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측천무는 중국 당나라 제3대 황제였던 고종의 황후이자 나중에 무주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해서 황제가 되죠. 무측천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무조였습니다. 최고의 정치적인 감각을 지닌 여자라는 평가와 현란한 추문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며 여자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데 대한 그 권력력을 비판하는 시각이 있지만은 청나라 말기 개항 이후에 신의 혁명을 거치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조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당나라 이주, 오늘날 수찬성 강유안시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무사화기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차녀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무사학이라고 하는 인물은 수나라 양제의 토목공사로 이렇게 운하를 받지 않습니까? 거부가 됐는데 본초를 잃고 양씨, 수나라 재상의 딸을 맞이해서 세 딸을 낳았고 그 가운데 둘째가 바로 무조였습니다. 유명한 관상가 원천강은 갓난아기 이 무조를 보고 귀한 상이며 여자아이라면 황제가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후궁이 된 무조인데요. 서기 636년 당태종 이세민이죠. 황후 장손씨가 죽고 그 이듬해 빼어난 용모를 지니고 풍만한 육체를 지닌 무조가 후궁으로 입궁하게 됩니다. 다만 후궁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인 제인, 정오품 정도에 공해지는데요. 어느 날 새 말을 타던 대장군 을지경덕이 여러 번 말에서 떨어지자 태종이 신하들에게 누가 이 마루를 다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무조가 나서면서 철로 만든 그 회초리로 말을 때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철퇴로 머리를 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비수, 칼로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 태종이 그러다 말이 죽을 텐데 자 그러자 무조가 말이 폐하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대장군을 다치게 했는데 어찌 말 한마디를 아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태종이 을지경덕을 웃음거리로 만든 데 대한 은근한 비판인데 따라서 태종은 무죄인에게 상을 내리면서도 이후에 그렇게 총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훗날 고종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이 때문에 무죄인을 처녀로 남겨두었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면서 처녀이기 때문에 자기와 무죄인과의 결혼을 합리화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후궁과 결혼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이 일을 삼았다. 구실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왼쪽부터 철편이죠. 회초리 같이 이렇게 때리는 그리고 철추 내리치는 겁니다. 이게 비수 찌르는 거고 여기 이제 잔인한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무조와 고종 황제의 인연이 어떻게 될까요? 649년 이세민 당 태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자 9번째 아들 이치가 황제에 올라서 이렇게 고종이 됐는데요. 이때 무조는 후사를 두지 못한 선제 후궁은 비구니가 되어야 한다는 당시 법도에 따라서 감업사라고 하는 절로 들어가 승려가 됩니다. 자, 그런데 태자 시절에 무조를 본 적이 있던 고종은 한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차 감업사에 들린 이 고종이 이 무조를 보자 옛 정이 살아났는데 이때 무조는 고종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여인왕이라고 하는 신을 지어 보이고 이 일로 인해서 고종과 함께 입궁을 하게 됩니다. 황후 왕씨와 소숙비가 있었는데 황후 왕씨는 명문태생으로서 미모와 인품, 처신이 나무랄 데가 없이 훌륭했습니다. 다만 고종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후궁 숙비 소씨는 고종의 총애를 받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황태자로 삼으려 하자 이 황제를 소숙비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이 무조를 이용하는 겁니다. 황 왕씨가. 그래서 무죄인에게 머리를 기르게 하고 고종에게는 무죄인을 후궁으로 삼으라 이렇게 재촉을 하자 고종이 무조를 왕황후와 소숙비 다음과는 소위 숙비가 3등급이면 소위는 5등급 정도 되는데 소위에 봉하고 여기에 황후 왕씨도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된 겁니다. 무조는 고종의 장남 이용을 낳았는데 이때부터 황후 왕씨와 결탁해서 소숙비를 폐출하고 내쫓고 첫딸 안정공주를 낳게 됐는데 이때 이제 황후 왕씨가 영아 어린아이를 보러 오게 되자 무조는 미리 딸을 목졸라 죽이고 이불로 덮어두었다가 왕황후가 죽인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황후가 죽였다는 설도 있지만은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이 일로 고종은 황후 왕씨를 폐서인 서인으로 삼고 측천무 무조를 황후로 삼았는데 이때 무조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안정공주는 아마 돌연사했을 테고 또 때를 맞춰 우연히 황후가 여기를 방문함으로써 황후가 누명을 썼다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측천무의 잔인성인데요. 무는 왕씨와 숙부 소씨를 사방에 막혀 밥그릇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방에다 감금해 놓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그리워진 고종이 몰래 찾아가서 음식을 넣어주었고 이 사실을 안 무는 두 사람에게 곤장 100대를 때리고 피부가 다 터져 물러진 두 사람의 사지를 손과 발을 잘라내서 빈사 상태 거의 죽기 직전인 그들을 술독에 담아서 천천히 죽어가도록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성을 망, 이묵이나 구렁이란 뜻이고 올빼미로 바꿔버렸어요. 소숙비가 죽기 전에 낙담을 하는데 나는 고양이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래서 쥐로 다시 태어난 너를 물어 죽여주마. 이렇게 무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 일을 두고 무가 태어난 애를 쥐띠 해에 맞춰서 628년으로 해산하기로 하는데 원래는 624년입니다. 어쨌거나 측천무가 살아있을 때는 황실에서 고양이를 키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권 장악의 예비 작업인데요. 측천무는 장손무기, 고종의 외속부로서 승상, 권력이 대단한 이 장손무기와 저수량, 유명한 서예가 있다고 그래요. 이 원로 대신들을 모함해서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는데 황실을 흔들 정도의 권세를 가진 이들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측천무가 가진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656년에는 황태자 이충은 고종과 궁인 육씨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이자 장자, 서자이지만 큰아들인데 이충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폐위시킨 다음에
자기의 큰아들 이홍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충은 검주로 귀양을 갔다가 사역을 받고 죽지요. 큰아들 이홍은 총명하고 겸손해서 황제와 신료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데 몸이 좀 아픈 이 고종이 황제자를 양해하려 하자 이때 측천모는 자기가 권력의 주축에서 밀려날 것을 우려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날 이용은 부모, 고종과 특촌부와 함께 밥을 먹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홍이 특촌부의 심기를 거스려 독살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평소 이홍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데다 부모가 이 일로 매우 슬퍼했다는 이 사실을 들어서 황태자가 업무를 보다가 과로사했다는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둘째 아들 이현이 또 죽는데요. 이현은 어질 현자입니다. 황태자의 책봉이 돼서 황태자가 됐는데 이현은 고종과 모 언니 불륜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측천무가 총애하는 명승엄이란 사람이 태자는 승계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680년 이 명승엄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로 이현이 이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측천모는 아들 이 황태자를 폐출시키고 2300리라 떨어진 파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곳에서 이현이 황대과사라고 하는 이 시를 짓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황대 언덕 아래 오이를 심었더니 오이 잘 익어 주렁주렁. 하나 따면 남은 오이 더 잘 자라고 둘 따니 오이는 듬성듬성. 셋 따면 그나마 괜찮을지 몰라도 다 따내면 등골만 않고 돌아가야 할. 이런 시를 지으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측천부의 네 아들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제거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괘씸한 생각이 든 무는 구신적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들을 자살하게 만들고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구신적이 이현을 죽였다고 덮어씌우고 구신적까지 죽여버립니다. 셋째 아들이 이제 황제에 오른데요. 같은 이제 이현이지만 한자가 좀 다르지요. 이현이 삼남이 이 황태자로 올랐는데 이 사람은 유약한 데다가 어머니 말에 절대 순종을 했어요. 근데 고종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석에 눕자 숙천모는 이 수렴청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고종이 죽자 이현이 황제에 오르는데 이 사람이 바로 중종이 되겠습니다. 중종은 위헌정을 자기의 장인인데요. 시종으로 삼으려다가 신하들이 반대하자 내가 천자인데 천자제를 준다는들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이런 망언을 합니다. 이 일로 축천모는 이현의 처, 항우이시죠. 그 아버지 위헌정이 정사를 농단한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이현을 폐위시키고 대신에 무가 직접 내리는 대신에 재상 배엄으로 하여금 폐위를 거론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현을 여릉왕으로 강등시켜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넷째인 이단을 황제 자리에 올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종이 되겠습니다. 자, 예종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710년 중종은 위항후 자기 아내와 자기 딸 안락공주 모녀에 의해서 독살이 되고 중종의 아들 이중무가 즉위해서 상제가 됩니다만은 이 위항후와 안락공주는 이중무 자기 아들이죠. 위항으로 보면은 내세워서 사남 예종을 제거하려 합니다. 시숙이죠. 그러나 예종의 삼남 이윤기가 고모인 태평공주와 손을 잡고 정변을 일으켜서 위황후와 안락공주 무실파를 죽이고 사남 예종을 자기 아버지를 다시 제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황태자가 되는데 나중에 이 황태자와 손을 잡았던 태평공주 사이에도 또 대립이 극심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남 예종은 이윤기에게 양위를 합니다. 황제제를 물려주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당나라 현종, 양귀비와의 로맨스로 유명한 그 현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종은 태평경주 일파가 숙청된 이후까지 잘 살다가 54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네 아들 가운데 그래도 자연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측천모는 불교를 선전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측천모는 낙양을 신도라, 이렇게 신의 도시라 이렇게 부르고 관제도 개편하고 또 하늘의 뜻을 거론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가마 산책을 떠났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거대한 용수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용수나무에 대해서 언젠가 뿌리가 마르고 손님이 주인이 되리라. 아마 이제 당나라 뿌리가 없었던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했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 이 측천무는 모든 사찰에 이 용수나무를 심고 받들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천무는 선전도구로 불경 대웅경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미륵의 화신이 정광천녀가 중생을 구주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여자 황제가 된 자신의 위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불교 사원을 세우고 승려들을 양성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측천부의 강압전치입니다. 690년 나라 이름을 주로 거치고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무주 시대가 열리는데, 무주라고 하는 것은 고대 주나라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 무는 자기의 그 성입니다. 무측천. 측천무는 반대파를 엄격히 감시하고 통제했는데, 사괴라고 하는 투수함을 두고 불량배와 건달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밀 경찰을 운영하고, 또 홍리, 잔인하고 잔혹한 관리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비를 먼저 고발하는 사람이 빠르게 승진하는 밀고 정치를 시행했고, 여기에서 고발된 관리들은 파면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입궐할 때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대궐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퇴근하면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냐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측천무는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그동안 사냥개 역할을 했던 내존신과 사곤네 등을 없앴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른 거죠.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토사구팽이라고 하겠습니다. 측천무의 친정 묵시들의 세도는 날로 높아갔는데, 심지어 조카 무승사와 무삼사에게 자기 황제제를 넘겨주려고까지 했으나, 조카가 과연 당신의 제사를 안 지내줄 텐데 믿을 것은 아들뿐이에요, 이런 신하들의 반대 여론이 있어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측천무의 말년과 죽음인데요. 마약 장사했던 한 남자를 승려로 만들어서 궁중에 출입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은 설해입니다. 두 사람이 로맨스가 있었다고 봐야죠. 축천부에 총애를 등했고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자 이 상식에 벗어난 행동에 염증을 느낀 축천부는 딸 태평공주를 시켜서 이 설해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장혁지 장창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현 형제가 축천부에 총애롭고 권세를 누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705년 축천무가 병석에 눕고 반란군이 황궁으로 침입함으로써 재상인 장간지는 두 형제를 잡아서 죽입니다. 이때 무우는 태상왕으로 물러나고 중종인 이연희가 복위해서 결국 15년 만에 당나라 왕조가 부활하게 이른 겁니다. 축천무는 중종과 예종, 태평경주 등을 불러놓고 이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무실가를 잘 부탁한다. 자기 친정이죠. 내가 죽은 뒤에 나는 황제가 아닌 황후로 불러라. 그리고 억울하게 내 손에 죽었던 황후 왕씨 일가를 사면 복권해달라. 그리고 내 묘비에는 한 글자도 새기지 말라. 그럼 이런 뜻이 뭐냐면은, 나에 대한 평가는 훗날의 역사에 맡긴다는 겸허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내 공적은 너무 커서 이따위 작은 비석에는 다 새기지 못한다고 하는 오만함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705년 장안에서 82세의 나이로 죽었는데요.
측천무는 무주의 항제가 아니라 당나라의 황후로 태묘에 봉안이 됐고 능호는 고종과 합장된 건능입니다. 건능은 삼서성에 있는 섬서성에서 이제 북쪽으로 6km 떨어진 건현성에서 북쪽 6km 떨어진 지점에 있고 이것이 그 유명한 무잡인데요. 높이가 7m가 넘고 중량이 98톤이 넘는 거석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평가입니다. 30살의 황후가 돼서 67살 중국 황제들 중에 최고령의 황제에 오른 측천무는 15년 동안 황제로서 통치했고 80살 넘어서 죽었으니까 거의 50여 년을 권력의 정상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나라 장안성은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 국제 도시로 성장했고 50년 동안 밀란과 봉기가 없어서 무주의 칠하 이런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측천무는 과거 제도를 개편해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했고 이들이 주축이 돼서 훗날 현종을 도와서 개원의 치를 이룩하게 된 겁니다. 또 당나라의 도자기가 그 특징을 확립했던 시기고 일처다부제, 여성의 권리가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일처다부제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도교를 숭상했던 당나라 황실에서 측천무는 불교를 숭상했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평가로 이 측천무의 성욕이 엄청나서 남첩 3,000명을 두고 밤을 보냈다. 그런 설이 있고 미각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용모가 측천무의 식습관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설이 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꽃으로 만든 음식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천무, 중국 당나라 제3대 황제인 고종의 황후였고 딸을 교살했다. 또 황후 왕씨와 소숙비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서장자인 이충을 살해했고 자기의 장남 이용을 황태자리에 올렸지만 황태자 이용이 식사 중 갑자기 죽은 것은 살해됐다고 하는 설이 있고 둘째 아들 황태자 이현도 어머니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셋째 아들은 폐위가 됐고 넷째 아들 예종이 즉위했는데 어쨌거나 이 측천무는 강압 정치와 친정 식구들을 중용했다는 그런 그 단점을 보였고 그럼에도 백성들의 평화는 안정돼 있었다. 무지의 치를 거쳐서 현종 때 개원의 치를 이룩하게 한 바탕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장편소설 복숭아꽃과 이나미리 치코가 쓴 유쾌한 에피큐리안들의 즐거운 여행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강성률 철학TV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